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예, 마늘 텃밭에 나왔고요. 지금 이제 4월 첫째 주 돼 가는데, 마늘 추비 주는 시기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지난주에 다 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주고, 이번 주에 이제 주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종 마늘 기준으로, 예, 여기 중부지방이고요. 마늘 추비 주는 시기에는 무조건 3월 말 또는 4월 첫째 주에는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마늘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잘 크고 이제 기온이 지금 이제 2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마늘 비료 주는 시기는 무조건 이제 이번 주에 맞춰야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끝내고 또 이제 병충해 방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육종 마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기온이 지금 낮에는 20도 이상 올라갔죠. 갑자기 이제 더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마지막 주차부터는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벌써 이제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이제 새싹들도 나옵니다. 산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도 벌써 이제 새싹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만큼 따뜻한 기온이 됐기 때문에 마늘 추비 주는 시기 이제 굉장히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주말농부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와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 길게는 2주일 간격으로 밖에 관리를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늘 비료 주는 시기를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 주는 시기, 마지막으로 비료 주는 시기는 무조건 3월 말 또는 4월 첫째 주 차에 끝마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월 한 중하순부터 해서 1차 추비 줬고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2차 추비 주고, 지금 이제 3차 추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고 있는데, 오늘 뿌려준 이 비료는 저는 이것도 NK 복합 비료입니다. NK라고 하는 게 이제 질소, N 질소하고 K 칼륨이 섞여 있는 복합 비료인데, 이번에 마지막 주차로 주는 거에는 칼슘이 대폭 들어있는 비료를 좀 줬어요. 저는 이제 특히 마늘은 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늘이 이제 이 구로 이제 크는 거잖아요. 저장성을 높이고 나중에 잎마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려면 칼슘을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이제 지금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차 마지막에는 제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좀 주고 있어요. 고용 비료를 줬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칼슘제를 연면시비, 그러니까 이게 잎에다 뿌려주는 연면시비로도 이제 계속 줄 건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마지막 비료 주는 시기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제가 이게 찍어 보여드리는 이 지금 마늘이 주화종구 조그만 거 심어서 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세요. 저번에 아마 바로 전에 이제 찍어서 올렸던 영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추비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동안 이 추비 줬던 거를 1차, 2차 추비 준 거를 잘 빨아먹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아주 제 손톱만한 주화종구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들이 굵고 잎도 널찍널찍하게 지금 커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주화준 겁니다. 이쪽이 주화준 건데, 그렇게 이제 줄기를 이제 잘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비료 주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벌마늘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벌써 이제 4월 첫째 주예요. 이제 4월 그렇죠,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육종 마늘 저 같은 경우 수확하는데 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2개월하고 조금 더 남을 정도가 이제 됐는데, 보통 6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장마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지금까지 추비 줬던 거를 열심히 빨아먹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밑거름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거름과, 그러니까 퇴비죠. 퇴비하고 또 거기다 이 복합비료를 줬지 않습니까? 얘네를 열심히 이제 빨아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이제 준 거를 열심히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살 거고, 이후에는 더 이상 비료를 더 주면 얘네가 2차 생장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커가는 애들이, 지금 보세요. 잎이 지금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나왔네요. 예, 평균 한 6개 정도 나왔고, 그러면 지금이 딱 적당한 크기인데, 이 애들이 비료를 계속 빨아먹으면
이게 좀 잘 크다가 한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2차 생장을 하게 되면 안에서 구가 여러 쪽에 이제 갈래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마늘 씨앗도 종자도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 것들도 많고, 또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품성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마늘이 생기니까 더 이상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확하기 2개월 전쯤에는 무조건 이제 끝내야 된다. 자, 이쪽에 있는 마늘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마늘을 쪼개서 심은 거예요. 똑같은 육종 마늘, 서산 의성 육종 마늘이고, 마늘을 작년에 이제 캐가지고 걔네 중에서 이제 쪼개가지고 좋은 것들만 심은 건데, 얘네는 확실히 좀 더 크죠. 알이 더 큽니다. 이게 홍산 마늘이 아니에요. 홍산 마늘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홍산 마늘은 더 잎이 더 크고 줄기가 더 굵습니다. 예, 확실히 좀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애들은 더 크게 보이죠. 확실히 요 애들은 좀 얄쌍하죠. 하지만 그래도 잘 컸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얘네를 이제 줄기를 더 굵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갈 거예요. 앞으로는 예, 그것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병충해 방지하고 또 이제 영양제를 또 이제 잘 줘야 됩니다. 오늘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비료를 이제 주고 밤부터 이제 비 소식이 있어요.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오늘 밤부터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비료를 이렇게 좀 뿌리고 나면 아마 밤에 비가 오면 아마 흡수가 잘 될 겁니다. 예, 기온도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건조하니까요. 바람이 많이 불고 봄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다행히 비가 오니까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조금 비 소식들이 이렇게 기상 예보가 좀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고 빨리 이제 며칠 사이에는 이제 이 추비 주는 시기를 이제 끝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비를 맞추면 확실하게 그냥 일반 수돗물, 저도 이제 수도가가 있는데 수돗물로 주는 것보다는 빗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늘 추비 시기는 인제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폭망해요. 진짜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너무 늦게까지 주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예,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뭐 4월 중순까지 넘어서 추비를 준다, 그거는 마늘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 칼슘제를 섞인 비료를 준 이유는 연면 시비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꼭 칼슘제가 안 섞여 있는 복합 비료라고 하더라도 그 복합 비료를 주고 연면 시비를 대신에 이렇게 조금 흠뻑 젖도록 좀 줘서 칼슘이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얘네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저장성을 높여주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잎이 말라가는 현상들이 없어져요. 이 마늘 초반에 이렇게 잘 크다가 5월 지나서부터 잘못하면 이제 끝이 말라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끝이 말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마늘 구가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칼슘을 꼭 줘야 됩니다. 연면 시비를 해주든 비료 고형 형태의 비료를 주든 칼슘제를 꼭 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비료는 NK 복합 비료면 충분하다. 예, 다른 비료 필요 없고,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비료값이 많이 올라가죠. 특히 요소 값이 매우 올라가는데, 이제 요소가 이제 질소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만큼 원료가 비싸져서 요즘 비료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값이 비싸지고 하는데, 또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사서 쟁겨놓고 그래야 고추도 주고 또 가을에 김장배추도 주고 하니까 꼭 NK 복합 비료는 충분하게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 저도 지금은 죽는 마늘들은 안 보여요. 다행히. 제가 또 그거는 또 다른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늘 병충해, 특히 이제 뿌리 썩은 병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저쪽 가서 볼게요. 살짝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뿌리 썩은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잘 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멀리 뽑아서 이제 버리는 게 좋고, 지금 미리미리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번 걸리면 마늘은 다 뽑아서 버려야 돼요. 고치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병충해 방제를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서 드리면 마늘 추비 시기는 이제 4월 첫째 주까지 해서 끝 마치고요. 더 이상 이제 주지 말고 육종 마늘 기준입니다. 사실 한지역 마늘이 육종 마늘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늦게 심은 마늘은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른 마늘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야 될 마늘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개월 동안 그 영양제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칼슘제 같은 거 이제 뿌려주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썩은병 예방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잘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늘 녹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늘 옆에 보면 꼭 녹이 쓴 것처럼 새덩어리에 녹이 쓴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녹병이라고 하는데, 녹병이라던가 밑에서 뿌리 썩는 거, 이제 고자리 파리 때문에 썩는 건 이제 많이 잦아들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균에 의해서 이제 썩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갈수록 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병균이 이제 번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예방을 해서 굵은 마늘을 이제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내일 주말 사이에 또 다음 주에 비 소식 있고 하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 꼭 마늘 추비 주는 거는, 마지막으로 주는 거는 꼭 끝마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마늘 키우는 것도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